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구 구의원 양미리라고 하고요.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례구의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사실 발의하고 입법 예고를 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실은 조금 감사하기도 하고 약간 당혹스럽습니다. 그 당혹스러운 이유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생각지 못했던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셔서 이거는 내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제가 긴급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가 처음 발의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잘 같이 살자라는 뜻의 조례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었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다라고 해서 긴급하게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좀 넉넉한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오늘 죄송하지만 11시까지 끝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먼저 말을 하는 것보다 오신 분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을 해주시고 제가 그걸 수렴하고 근데 말씀 듣는 과정 중에서 제가 보기엔 약간은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뜻하지 않은 바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 점은 설명드리는 것으로 해서 제가 11시까지 조금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6분밖에 안 계시니까 뭐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서대문 거주자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조례는 서대문에 국한된 거고 저는 서대문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서대문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서대문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다음에 타 구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수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개도 시켜드린 대로 구의원 양이고요. 저기 계시는 분은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박승락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저는 어떤 조례를 발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법률적인 검토라던가 이제 상위법과 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전문적인 검토를 해주시는 분이 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이유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그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돼서 제가 배석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편하시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작하실 때 소속이라던가 성함을 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하시는 말씀을 다 기록을 하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토론회를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서대문구 하는 이런 거를 하더라도 문화 다양성이라는 그 말 자체를 국민이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이 오셨으니까 먼저 또 말씀을 하시고 거주지는 서대문구 아니시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말씀드리거든요. 순서를 좀 바꾸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니 그 문화 서대문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느 분이 서대문에 거주하시는 여기 우리 두 분? 저는 소속이 소속 직장이 서대문이고 네네네. 거주는 서대문이 아니시고 우리 목사님은 서대문 거주하시는 네네. 분이고 또 아까 목사님도 서대문 거주하시는 분이고 저는 여기 기관에서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작가님은 어디 저는 거주? 수원사입니다. 수원? 그럼 지금 서대문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분이신 거죠? 서대문구에 거주하시고요. 그럼 두 분밖에 안 되니까 뭐 말씀을 먼저 하시고 우리 같은 마음으로 다 이렇게 와서 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러세요? 그러면 네. 작가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싶은 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일어나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간은 어느 정도? 저는 뭐 10분이면 충분할 것 아, 같습니다. 예, 충분하시죠. 10분이나 뭐 좀 길어진다고 15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흔 작가라고 합니다. 사동구시 서대문이 아니라서 죄송하고 서대문이 그 공기가 좋을 줄 알았으면 서대문으로 인사를 올 건데 초반에 학교가 정해지다 보니까 저도 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아까고요. 작가로 활동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국력이 신장하는 이 시기에 저도 40대 후반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중학생인 제 아들과 초등학생인 두 딸이 있는 아빠로서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얼마나 강력해진 나라, 그러나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한 나라가 될 것인가를 책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강연을 다니고 책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으면 선물을 더 준비했을 텐데 이게 이제 제가 발표한 책입니다. 이슬람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가정해서 그러나 굉장히 현실성 있게 소설로 데뷔한 작가로 되어 있고 오늘 제가 한 권만 가져와서 발언이 끝나면 이걸 이제 의원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게 많습니다.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서대문구 의회에서 지금 이번에 우리 양리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뜻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첫째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발생한 문제 사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양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서대문구에서 활기를 치게 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 서울시청에서 퀴어 축제가 지금 현재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국이어서 매해 늦봄에 굉장히 좀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그 동성애 성소수자 문제가 사이에 아주 각별한 문제를 일으키는 걸 아실 텐데 1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했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여러 가지 해당되는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성소수자라는 것을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대문구가 안타깝게도 저희 조사에 의하면 그 동성애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김조광수 감독님이 이제 이곳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고 계시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서 아마도 양리리 의원님은 뜻하지 않으셨지만 이 서대문구 내에 이 조례가 발표됨으로 해서 통과된다면 아마도 성소수자들이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이 몰려드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성소수자 단체들은 다른 곳에 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오냐면 문화 다양성 축제에 참여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엄밀히 말씀드리면 동성애는 사회 발전에 그다지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거꾸로 사회 발전에 역행하기 쉬운 그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가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동성애자들이 문화의 이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 2페이지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것이 2019년도 부천시의 문화 다양성 축제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카페트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의 어떤 이 동성애적인 활동은 철저하게 소수 문화, 다양성 문화, 다문화 이런 문화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서대문구 예를 들어 홍제동 사거리 유진상가 앞에 무지개 깃발을 걸어놓고 양리리 의원님 감사합니다. 문화 다양성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한 2층은 몰려들면 막을 수가 없겠죠. 이건 아마 뜻하지 않으시는 분일 겁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 활동가들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로서 피해자다. 우리는 다수인 정상인들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비정상이 아니다. 우리도 부부를 인정하라. 그래서 최근에 동성결혼법도 추진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집권 여당에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이 페이지 아래 사진입니다. 2019년도 부천시 문화다양성 축제에 성소수자 부스에 가면 정말 우리 아이들 보기 민망한 온갖 것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나옵니다. 심지어 이 근처에 이게 통학하는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자녀들이 와서 남성, 여성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구경하게 됩니다. 뭐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동성애자나 성소수자 문화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슬람 세력이 서대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슬람 세력은 어디까지나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국적 불명의 이념 속에서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 중에 영국의 이슬람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저는 의원님께 들고 갈 겁니다. 영국이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슬람계 유민들, 소위 난민들이라고 부르는, 사실은 난민이 아닌데 난민 신청자들을 대거 받아들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오후죠 아마 382명으로 되어 있네요. 378명의 아프가니스탄, 엄밀히 말하면 난민을 곧 신청하게 될 전쟁 피난민이 우리나라 군수송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들을 배척하자는 게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도와줘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격이 커지고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강력해진 선진국에 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포섭 없이 이렇게 다문화주의 문화 다양성의 이름으로 무도를 개방하게 되면 필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3페이지 아래 사진을 보시면 대구시 북구청 앞에서 국민의힘이 아닌,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닌 당 쪽에 나와서 시민단체들이 나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구 북구청의 종교 다원성 문화 다양성 훼손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 규탄 기자회견. 아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원님, 이슬람 사원하고 문화 다양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나라의 문화를 다양하게 하려면 이슬람도 받아들이고 삼슬람도 받아들이고 사슬람도 받아들이고, 잘 생각해 주십시오. 문화 다양성과 이슬람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 다양성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이슬람 세력은 종교 문화다, 우리는 메카를 향해서 알라후 아크바를 외치고 목을 탁 쳐서 피를 빼서 할랄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고기만 먹는 우리는 이슬람의 문화다, 한 남자와 4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일부 사처제도 우리의 문화다, 12살 소녀가 성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좁은 풍습도 이슬람의 문화다. 뭐니까? 문화 다양성이니까. 마치 성소수자들이 이 홍제역 앞에 많이 도열할 것처럼. 자, 이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은 탈레반들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시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 문화 다양성이라는 게 원래 뭐가 문제냐? 요것만 딱 5분 말씀드리고 제가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문화 다양성,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2005년대 유엔에서 처음에 통과를 시켰을 때는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원래 문화 다양성은요, 타국의 문화와 성소수자 문화를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치 문화를 지키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문화를 지켜라, 이게 유네스코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오늘 이거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문화 다양성은 다양한 문화를 서대문에 갖다 놓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유엔이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처럼 강력한 선진국들의 문화가 작은 나라와 작은 문화들, 보호받아 마땅한 현지 문화들을, 예를 들면 미국의 인디언 문화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유네스코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맺고 우리나라가 가입을 했습니다. 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목적은 자국의 문화,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복은 우리나라 보일 거고 김치는 우리나라 보일 건데 중국이 혹은 다른 나라가 한복이 우리 거랑 비슷하네? 그러면 엄밀히 따져서 김치와 한복은 한국 것이 맞는데, 이런 식으로 문화적인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립된 조례입니다. 5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에 통과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 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고,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문제는 동그라미 3번을 보십시오. 원문자 3번.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굉장히 과잉된 요소입니다. 종교? 만약에 우리나라 체계를 무너뜨리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들어와서 테러라도 하면 우리가 그러면 이 테러범들을 문화니까 받아들여주고 그들의 활동을 우리 재원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법과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 조례와 제안과 정책들이 가져올 여러 가지 영향을 깊이 더 연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여러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저지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과 직결되는 차별금지적 요소의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비슷한 조례들이 통과시킨 자그마한 그런 구나 시 단위의 조례가 있긴 합니다만 서대문구 의회는 서울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또 여러 가지 대학 캠퍼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서대문구 안에 있는 예를 들어 연세대도 서대문구 안에 있고 이화여자대학교도 서대문구 안에 있고 이 서대문 지역에 있는 이 젊은 문화에 이 조례가 자칫 젊은들에게 성소수자, 동성애 문화나 이슬람 같은 폐악의 문화들이 들어오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7페이지부터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시는 우리 이 현재에 여기 인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안 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한 문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7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동성애와 7페이지 아래 가로 2번입니다. 동성애와 이슬람의 문화활동을 통한 확산을 서대문 주민의 세금으로 지원 가능하게 하는 데에 이 조례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갖고 올 거라는 거죠. 자, 우리 성수제자 문화 페스티벌 팬티만 입고 막 이런 거. 자, 우리 이슬람 라마단 음식기간. 자, 우리 홍대동에서 시위 문화입니다. 우리를 지원해라. 현수막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 국내 대구시 북구 대연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사원 시추권에 대한 좀 굉장히 살벌하게 그 이슬람 사원집과 우리 실제로 대연동 주민들이 맞서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서대문구에 한국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서울에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태원 한남동에 있고 용산구죠. 서대문구에 자칫 잘못하면 두 번째 이슬람 사원이 건립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조례로서 기능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의원님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성애와 이슬람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저희가 굳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실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하신 법의 취지를 의원님이 직접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정무진이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 이게 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어떤 취지로 하셨는지 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참 사람이 어떤 각도로 분야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화다양성 개념 자체는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부는 동의가 되고 일부는 동의가 되지 않는 게 이제 세계가 시장 경제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면서 사실은 경제력이 강한 나라 중심으로 모두 문화가 재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20, 30년 전만 해도 한국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헐리우드 문화를 봤었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영화 시장에 많은 지원을 하면서 저희 문화 산업이 증진이 된 거거든요. 성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이런 협약을 맺고 말을 한 이유는 돈 있는 사람, 자본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의 문화가 모든 것을 제패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약하지만 그 사람들의 문화도 존중해 주자. 그런 뜻에서 다양성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제가 먼저 원래 다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지만 제가 이제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할게요. 제가 이제 그냥 어렸을 때 사는데 혹시 제 이름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양리리잖아요. 저희 엄마가
대해서 많이 우호적이라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랑 제 친구랑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같이 왔는데 제가 띵동띵동 눌렀는데 엄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마마라고 부르거든요. 마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너 왜 엄마를 마마라고 불러?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우리 엄마 미국 살다 왔어. 제가 그게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왜 엄마를 미국 살다 왔다고 대답했을까요? 어린 때도 아는 거죠. 내가 우리 엄마 중국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는 순간 아, 나는 업수이 여기겠구나. 근데 미국은 사람들이 우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 미국에 살다 왔어 이러니까 결국 오!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같이 어린아이들은 제가 선택한 부모가 아니잖아요. 제가 선택한 가정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차별을 받았어요. 어떻게? 너 잘못됐어 라고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문화 기류 자체가 중국 사람은 더럽고 짱깨고 철가방이고 그렇게 비하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떳떳하게 저의 정체성을 밝힐 수 없었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엄마가 소아마비 장애자라서 이렇게 조금 쩔뚝쩔뚝거리고 걸으세요. 근데 지금은 장애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병신이라고 불렸었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택시를 잡는데 기사들이 여자에다가 여자의 장애인이니까 죄송하다고 치대고 갔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차별 안 겪어보셨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 조금 울컥울컥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런 차별을 겪어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제가 직접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이 된 이유가 제가 비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 전에 지역구 의원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저는 구의원은 홍제동, 연희동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주민을. 근데 제가 의원이 돼가지고 제가 장애인을 대변하고 싶어요. 이렇게 다문화를 대변하고 싶어요. 했을 때 과연 지역 주민들께서 그걸 용인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비례라는 건 서대문구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 국민의힘에서 제가 어떠한 당에 큰 기여를 한 게 없는데도 너무 감사하게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제가 비례로 의원이 됐고 그 의원이 돼서 제가 끊임없이 해왔던 활동들이 장애인이라던가 약자들을 대변을 해왔어요. 근데 그 약자가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발의했던 조례가 여성, 장애인, 출산 관련된 거예요. 보통 장애인이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비장애 여성보다 2배를 더 받아요, 돈을. 2배를.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장애인들 대접 잘해주네, 좋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장애 여성한테 애를 낳으라고 돈을 주는 이유는 애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첫째 낳으면 그래서 조금 주고 둘째 낳으면 더 주고 셋째 낳으면 더 줘요. 근데 장애 여성한테 이걸 똑같이 적용을 해보세요. 죽으라는 거예요. 저희 엄마, 제가 46살이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46년 전에 저를 낳았고 저의 동생을 낳았어요. 제왕절개로. 몸이 기형이라서 사실 임신 자체가 어려운데 임신을 하셔서 배를 발라서 제왕절개를 46년 전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건 거의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 장애 여성에 관련된 출산을 이렇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저는 알죠. 왜? 장애 엄마로 커봤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장애 여성한테 가혹한 법률인가를 알기 때문에 제가 1년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한 게 뭐냐면 장애 여성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돈을 주면 안 되고 잘 키울 수 있게 지원하는 조례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들이 많이 퍼지긴 했는데 아까 질문한 것에 다시 돌아가서 답을 해드리면 저는 이런 개념의 문화 다양성이고 여기서 보호와 증진을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우려하시는 동성애까지 저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 게 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성
분들은 아직까지 LGBT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LGBT가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혹시라도 여기 조례에 서명을 해주신 분들한테 누가 될까봐 이러이러한 의견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분들이 LGBT에 대해서 우려한다 했더니 한 남성 의원님이 뭐 LG? LG가 뭐? 아니 LGBT 몰라요? 그랬더니 LGBT가 뭔데? 그러니까 보통의 분들은 LGBT의 개념도 없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급속하게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확 들어오는 건 사실인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감독님 우리 동네 산다고 서대문에 저 몰랐어요. 그죠? 네, 제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감독이 저는 그런 영화를 보지도 않고 그런 거를 접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아니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조례를 발의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의원이 돼서 보니까 구청에 여자 직원이 구청 직원이 2,000명이 가까이 돼요. 근데 거기서 간부급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구청장, 부구청장 뭐 이렇게 서열이 있잖아요. 그럼 국장이라는 곳이 제일 임원으로서 높은데 여자 국장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저희 구의회를 보더라도 제가 8대거든요. 지금 지방자치가 30년이 됐는데 이번에 첫 여성 의장이 나왔어요. 저희 서대문구 의회는 15명의 의원이 있어요. 그 중에 비례의원 2명은 1번이 여자를 주기 때문에 2명은 여자지만 나머지 선출해서 들어온 여자는 3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구청에 와서 이렇게 구의회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남녀 차별이 많이 폐지됐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만 해도 여자가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제대로.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봤던 드라마가 아들과 딸이거든요. 기억하시죠? 아들과 딸. 거기서 후남이랑 귀남이가 왜 차별받아요? 그냥 여자라고 차별받아요. 그 당시만 해도 여자가 교육받는 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장애인이 교육받는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청년 실업 말씀하시면서 장애 청년 실업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조례를 준비했을 때는 이제 장애 청년도 청년이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일할 기회가 지금은 뭐 출산 휴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아진 것이 많지만 그래도 저희가 유리천장을 뚫고 더 많이 여자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서대문구 안에서만이라도 제가 시의원이고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우리 구에서 있을 수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종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이슬람교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저는 종교, 기독교, 불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직까지 이슬람교까지 제가 생각할 정도로 폭넓게 사고를 하지 못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조례를 하면서 오히려 이 조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좀 선언적인 게 되게 많아요. 선언적인 거 해라, 하는 게 좋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례 심사 때 의원님들께서 실질적인 조례가 아니라 왜 이렇게 선언적인 걸 하냐라는 비난을 받을까봐 오히려 그 걱정을 했었지.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조례를 하는데 뭐 동성애자들이 와서 양미리 의원 지지한다. 저는 국민의힘입니다. 제가 의원님, 저도 말씀드릴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생활하셨던 거 저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의정 활동을 그렇게 하시는 거, 약자들에서 하시는 거 정말로 적극 지지합니다. 또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우리 국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처럼 그렇게 해서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데 원하지 않게 이렇게 지금 아까 그 차별당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사실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조례안으로 직접 만드셔서 하시게 되면 원하지 않는 부작용 때문에 사실은 소탐내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염려되는 게 지금 대구 이슬람 지금 사원도 짓고 있는데 거기 이슬람 사람들이 그 70대, 80대 되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걔들은요 지금 의원님 제 핸드폰 번호 보시면 네, 며칠 전에 그 아프간 탈레반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 4명을 세워놓고 신문하고 난 다음에 도끼로 죽이더라고요. 도끼로 그냥 죽이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하지 않게 그런 이 법을 사실은 철회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들을 따로 이렇게 만드시는 게 합리적이고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아서 한 말씀만 드리면 다른 분들 발언 먼저 하시고 그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하고 나서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짧게 합니다. 누구보다 제가 의원님 입장을 이해하는 게 뭐냐면 제 아들이 오른쪽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장애 입고 있는데 아빠로서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누구보다 의원님 말씀 100% 동의하고 120%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저도 장애 아동의 아빠로서 얼마나 우리나라 지금 혜택이 많이 좋아졌냐면 저희 아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달 아동수당이 나오고 중학교 올라가니까 중학교에서 뭐 다양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애 청소년 또 장애 여성에 대한 어떤 임신 출산의 지원 이런 것들은 지금 만드신 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지원에 근본적으로 별 해당이 안 돼요. 차라리 장애인들 중에 여성, 장애인들 중에 청소년, 장애인들 중에 아동, 혹은 제2, 제3 국적자들의 어떤 자녀 이런 식으로 딱 타겟을 하셔서 조례를 수행하는 중에 차별이죠. 그런 어떤 정서적 차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강구하시는 조례가 맞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문화다양성은 반드시 우리가 말씀드린 부작용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대구 대학로 상황 심각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최소 지금 한 14만에서 많게는 20만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서대문에 거주하고 있는 김조광수 감독 커플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것은 생각지도 못하게 국민의힘 쪽에 또 소속되어 계시니까 후풍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의원님을 염려해서 연락을 드리게 됐고 한 번 더 검토해달라. 그리고 가능하면 정말 손 보셔서 문화다양성이라는 용어를 빼고 타겟을 조준한 새로운 조례나 개선한 조례를 보시면 여러분 저희는 지지할 마음이 있고 심지어 저도 작가니까 지지하는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별로 많지 않아요. 저는 하겠습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서대문구 교통불경을 손용 목사님에서 감사 목사입니다. 지난 8월 23일 새벽 8시 30분에 저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는 국가조창기대 기도회를 저희가 성별교회에서 가졌었는데요. 50명 가까이 모여서 예배하고 김원평 교수님 모셔서 상황을 얘기를 듣고 또 국회의원 서대문 이쪽인가요? 국회의원 모셔가지고 상황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이상민 의원님이 임영호 의원이죠. 이상민 국민의힘 말고 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마하리 차별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지 말은 참 좋잖아요.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죠. 여자 남자 차별하면 안 되고. 근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동성애라는 것이 거기 끼어들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교회에서 왜 이것을 반대할까? 지금 서대문구 안에 있는 교회가 400교회가 넘어요. 근데 저희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교구 협의회에서는 이것을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연로하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새벽에 반대해야 된다고 결의를 했는데요. 문화 다양성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참 굉장히 좋은 말이죠. 지금 문화를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는데 차이는 있어요. 그죠? 대한민국 안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자기네 나라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물론 평등하게 공정하게 사는 세상이 올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직 좀 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양미 우리 의원님께서 딴 데서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는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포인트를 이 문화 다양성을 하지 마시고 어떠한 부분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약자들에게 그러한 포커스를 맞춰서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저는 서대문 부에서 태어나서가지고 50년대 2대 때 태어났고 지방서 못 가다가 이제 여기 온 지 한 30년 다 됐는데 오늘 보니까 지난번 다들 없어서 젊이하고 근데 서대문구청에서 3년 전인가요? 한번 오늘 남자 두 분이 동성에서 와서 결혼 혼인식을 하겠다 그러니까 서대문구청에서 거부했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드린 분이 좀 나이 드신 분한테 굉장히 젊으신데 내가 어저께 문자를 보냈지요. 네. 문화의 다양성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약자를 보호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슬람이 어디에 가도 이렇게 야외를 나가도 보니까 기도실 만들어 놨더라고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해서 일단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는 말.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침범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위협을 당하는, 침범 정도 아닌 위협을 당하는 거지. 나는 어쩐 이게 우리 동료 목사님이 저를 영상을 3개 보냈는데 너무 끔찍할 정도가 아니라 막 구토가 나서 운동하고 돌아오다가 아주 오늘 새벽에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슬람의 현실인데 우리 지금 의원님 하시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특히 장애인들. 저도 그런 쪽에만 좀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이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이게 자꾸 확산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저도 그냥 이렇게 나서지 않고 그냥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구나. 근데 이제 지금은 세계가 다 지금 이렇게 다문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완전히 우리나라의 문화를 사실 지금 중국에는 김치도 자기네 문화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침범을 당하니까 여기에 위협을 느끼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고유물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여기 우리 작가님이나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거창하고 문화의 다양성이 나가는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걸 보고하고 준비해가는 여기에 지금 장애인들이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청년들 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자고 하는 의도에서 하셨지만은 좀 이게 좀 너무 확대된 것이 아닌가. 근데 본인은 아마 우리 양 의원님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앞으로 일하실 때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확산이 되니까 이 동성애 문제가 나오기 여기 다른 동성애 문제 나오지요. 요즘 트랜스젠더인가요? 저도 요즘 좀 관심 가지고 어제 밤에 이거 입는다고 찾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오고 우리 집에다 좀 난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좀 여기에 좀 더 잘 조례를 해가지고 여기에 모든 것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그런 사회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세 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100%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95% 동의해요. 어떤 걸 동의하냐면 기존의 것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하자라는 건데 하자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조차도 어떤 것에 대해서 급격한 변화가 불편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이 변화가 기존의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고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기존의 사람들이 원치 않고 불편해하는 것을 끌고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부의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에서 제가 아까 95%는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건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이 저와 아마 목사님들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누구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거기 다 동의하시잖아요. 제가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라는 건 아까 긴 말씀을 통해서 드렸고 이제 저희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7페이지에 적어 오신 것만 갖고 먼저 답변을 드려야지 조금
부담이 해소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국적, 민족, 뭐 인종, 종교, 언어, 성, 세대 막 이러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슬람 사원을 대구처럼 지어줘야 된다, 뭐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구청에서 교회를 짓는데 교회 건립에 어떤 비용을 대준 적이 있나요? 그거 없지요. 없는데 없지요. 이슬람에서 요구하면 아니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법은 만들 수가 없죠. 아니요. 남이섬에도요 기도처가 있습니다. 아, 그건 기도처고요. 그죠? 그거는 대구도 그렇습니다. 아니. 대구도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걸 조금 들어봐 주세요. 지금 잠실 롯데에 새로 생긴 데 가면 아까 말씀하신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 아마 되게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구의원으로서 조례를 만드는 아니 거잖아요. 근데 그걸 불편한 것보다는 네.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네네. 그런 기도처를 해놓는 건 이해하지만은 네네. 이게 확산되면서 이런 뭐 여러 가지의 뭐 해주 그들의 문화가 자꾸 이거 확산되면서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문화가 확산되는 건 제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비즈니스에서 경제적으로 자기네한테 아랍 쪽 사람들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롯데에서 만든 거고 남이섬도 거기가 해외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이 죄송한데요. 그런데 아니 지금 시간이 없고 포인트가 더 얻어내는 게 뭐냐면 문화 다양성 조례로 인해서 할랄 음식 축제 같은 것을 서대문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원해줘야 된다. 그거예요. 아니 그 말씀을 드리려고. 문화의 자, 서대문 만약에 신청이 들어와요. 문화 다양성 축제를 하기 위해서 LGBT라던가 이슬람 문화를 한다. 이게 근거다라고 갖고 온다고 한들 자 먼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예산 지원이랑 허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허가를. 근데 예산 지원이라는 건 일단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구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예산이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대문구 안에 외국인 주민 수가 18,179명이에요. 총 인구의 6%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슬람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슬람 분들이 600명이에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예산을 써야 됩니까? 이거는 타당하지 않아요. 6,000명, 6만 명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 거지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들을 해줄 수 없다라는 그 프로세스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비전센터라고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센터를 하나 짓는데 그분들이 10년을 싸웠어요. 아이들이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10년을 싸웠어요. 왜? 다른 장애보다 숫자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곳에 가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순서가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가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될 수도 악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례를 통해서 LGBT를 지원하는 큐어 축제가 서대문 안에 있다든지 아니면 이슬람 사원을 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원을 불허하는 거라던가 허가하는 건 구청의 권한이에요. 예, 권한인데 네. 그래서 이 조례가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전혀 저는 의원님 조례를 강행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형용법도 답답해서 제가 의원님.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억울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의원님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네. 이런 평등법도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네. 다 빼고요. 네. 등등 넣습니다. 예. 등 넣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사실은 평등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민의 차별금지법, 민의 이 평등법의 이 내용들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것은 어제도 제가 김기현 대표를 면담하고 왔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또 옳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의회에서 예산 처리를 안 해준다라고 말씀하시면 학생인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의회 사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등록을 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동성애 하는 분들이요. 아까 우리 작가님이 잘못 말씀하셨는데요.
최소한도 70만 명입니다. 동시조건이 60만 명입니다. 그들이 한 번 따기 하고 나면 이렇게 여지를 딱 등을 딱 놓잖아요. 그럼 벌떼까지 달려듭니다. 여기 지금 600명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정말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를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특정 그런 부류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100번 옳지 합당하고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조례안을 보여드렸잖아요. 예. 여기서 어떤 거를 좀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네. 다음 기회 시간이 너무 없어서 긴 얘기를 다음에 그럼 하실까요? 아니면 조만간 다시 한번 만나시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아마 입법 예고는 돼서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좀 조질 줄게요. 제가 그래서 한 10번은 더 읽었을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도 이슬람에 대한 언급도 없고 아니요. 여성에 여기 대한 있습니다. 언급도 없는데 뭐냐면 네. 그런 불편함을 느끼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1조에도 보면요. 이 조례는 네.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잖아. 네. 문화 다양성이죠. 네. 이거 문화 다양성이 절대로 되지 않고요. 지금 우리 이영수 목사님이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도 그렇고 이 사회통합과 문화창조에 임하지 않는 거 맞다. 아니 그러니까 작구를 어떻게 고치면 그런 시간에 의원님 좀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1시까지밖에 안 되는 시간 더 아니 그냥 시간 더 이렇게 늘리시니까? 몇 개라도 주시고 가셔야지 저도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목적, 정의, 뭐 책무 이런 게 있는데 네. 어느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의 근거가 되시는지를 예를 들면 좀 10조에 보시면 지금 십조. 하나만 네. 10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및 사업을 시행해 나갈 수 있는 문화다양성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네. 이 센터가 바로 동성애자들이 놀러오고 무슬림들이 와서 여러 가지 혜택을 달라고 하고 장애를 가진 무슬림이 찾아온다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은 뭐 여러 가지로 좀 청년인데 나 어쩔 수 없이 성소수자가 됐다 이 센터에서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 이 하나만 봐도 좀 의원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필 수밖에 없는 조례가 꽉 차 있어서 원하시면 저희가 법조인들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서 세부적으로 따져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조례 이 센터에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예.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네. 말씀은 맞고요. 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이 조례를 보고 사람들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관련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성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 여성을 생각을 했던 거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남성 여성이 아니라 그 이외까지도 이 조례가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아니라 거기 1페이지 그게 보시면 네. 문화다양성 법률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자료의 그 속에 성소수자라는 퍼즐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향후 법안으로서 조례가 되면 그것에 대한 상위법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법이나 여가부위원회 법이 있죠. 잘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지금 가시는 거죠. 여쭤보고 싶은 게 우려하시는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이해했고 동의했고 알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 조례를 철회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을 하시는 거고 제가 철회를 하려면 그러면 어디가 잘못이 됐으니 철회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만남에서 제가 어디까지 이해가 됐냐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는 다 이해하고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거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철회해 이렇다고 네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게 어떤 신념을 갖고 다른 각도로 이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듣고 싶은 지점은 지금 말씀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 센터가 그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11시가 됐습니다. 네, 제가 네, 다시 네. 한번 그래서- 의원님 다음 주는 초에라도 아니 그래서 시간을 제가 지금 만들어서. 마무리를 짓게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시간을 주시죠. 네 그렇게 해서 10분만 더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 나눠 주신 것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됐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었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률 검토를 하고 계신다니까. 네. 그러면 그때 수행해서 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1조에 아까 목적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팩트 중심으로 그냥 요것만 갖고 말씀을 주셔야지 저희가 심사를 할 때도 그걸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우려하는 지점이 발생되는 걸 저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네, 구체적으로 그리고 드릴게요. 저의 조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소명의식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발의한 거지 여러분의 의사에 제가 반하려고 발의한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네. 저는 지금 보면 소위 진보라시는 분들께서 저희 국민의힘은 인권이라던가 다른 뭐 진보적인 가치라고 말하는 것들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권의 가치, 진보적인 소위 진보의 가치라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 다 갖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 조례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제가 작부를 만약에 목적으로 한다 보다는 목적으로 하여라 이게 더 적합하다라는 말씀 주시면 제가 그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 조례에 어떤 것을 수정하기를 바라시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강론은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강론까지 점을 저희가 오늘 가져오려는 예상은 못했고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시 그래서 보겠습니다. 조례 심사를 이제 다음 주에 합니다. 그 전에 얼마든지 꼭 이렇게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할 수도 있고요. 2차에 걸쳐서 하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다음 주 언제 심사합니까? 일요일 날? 제가 그거는 조금 다시 일정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오늘 아까 저한테 연락처를 주셨잖아요. 네. 그 연락처 주신 분들과 제가 다시 논의해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아까 대표님 말씀 한마디도 네. 못 하셔서 네. 답답하신 것 같은데 네. 말씀 네.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냥 만반을 위해서 이용해서 우리 의원님 그렇게 활동하시는 건 참 지지하고요. 네. 이렇게 아니 그 순수한 마음은 네. 저는 이제 응원을 하는데 예. 여기까지 이제 일제히 포괄적이죠, 그죠? 네. 보면 넓어지는 거 아니고요. 예. 확산되는 건데 이거 지금 저 주제를 볼 때는 굉장히 보기가 넓어요. 예. 근데 그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그 의도는 되게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다 동의를 하시는데 그 두 가지 지점이 우려가 되시는 거잖아요. 동성애와 이슬람. 그렇죠. 그러면 그 우려되는 지점을 여기서 걷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지점을 명확하게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주시면 답을 왜냐면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신 분들 입장에서 이거 위험한 거니까 통과시키지 마라. 그게 제일 좋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지점 제가 동의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또 제가 의원이 된 이유가 있고 그 의원이 된 이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러면 그 말씀하신 지점들을 걷어내면 되는 거죠. 저 죽는다는 네. 그래서 그 지점을 요 조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시면 제가 그 점은 심사숙고를 사실은 의원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는 거 100% 동의하는데요. 예. 이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조례안이구나라는 걸 인식하셨을 때는 네. 과감하게 처리하시는 것도 용기 있는 의원으로 앞으로 의정 활동하실 때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걷어서 내가
내가 내 체면이나 아니 내 자존심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더 용기 있고 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화는 뭐 권위라던가 체면 때문에 못 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빼게 되면 제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빼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기 여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위협적으로 들렸거든요. 서대문 안에 있는 왜냐하면 교회가 지난 월요일 날에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그렇게 표현하시진 않고 완곡하게 표현하셨지만 이 조례하면 서대문 안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여기 쫓아올 수도 있어. 그리고 너 재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 근데 저는 그렇게 저의 다음을 위해서 제가 제 나름 소신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그런 걸 꺾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꺾는 게 아니죠. 문제점이 발견이 됐으면 그거는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여러분과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고 반대의 생각, 적대적이나 반대나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 거고 그 우려하시는 지점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고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상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충분히 수용하고 지금 오늘 하신 말씀도 저희가 의원들이 조례 심사할 때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원들한테 제가 이걸 전달 안 하지 않을 거예요.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서가지고까지 계신데 우리가 좀 말씀을 들어드려야지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지연됐지만 5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한 시간에 저희랑 생각이 많이 같으신 의원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서울시 의회에 갔을 때는 우리랑 너무 생각이 다른 그런 의원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느라고 좀 많이 힘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생각이 많이 같은 분이라서 감사하고요. 저는 학부모님이시죠? 네, 저는 학부모 딸만 드립니다. 네, 학부모 이제 단체 일을 하는 입장에서 좀 학부모로서 의원님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그리고 또 이제 서대문구 안에 있는 그런 초중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다른 거는 지금 이제 이번 조례가 민의차별금지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새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시끄럽고 그런데 그 부분의 자료를 좀 이제 작은 자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 차별금지법, 성술법하고 그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살펴보시라고 의회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유초등생에게 포르노 같은 나감 어린이집 추천한 여가부 폐지하면서 여가부가 좋은 책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라서 초등학교 도서실 그다음에 그 이제 각 구립 도서관, 뭐 시립 도서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있는 책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너무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서대문구에 있는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찾아보고 왔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서 사실은 서울시 융청 산하 도서관에 가서 저희 기자회견하고 요청을 했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다 빼주시고 그리고 뭐 그런 몇 군데에서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저희 요구했을 때 많이 빼고 그러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페미니즘이 너무 많이 들어간 극단적인 페미니즘 들어간 그런 이제 사상의 책이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가부 추천이면 좋은 책이겠지라고 받아들여놓고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학교 도서실에서도 읽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구립도서관에서 유출해서 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어린이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은 너무나 충격적인 거라서 학부모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의원님이 서대문구 안에 그 학부모로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교육이 우리나라 우리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은 책자는 이런 교육이 이제 포괄적 선생님인데 이게 국가학교에서 들어있고 정말 이래가지고 저들이 좀 학교를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학교를 많이도 못 가고 뭐 홈스쿨 한다든지 대안학교를 보낸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바르기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는 한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출직 구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시는 분의 일반적인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개선을 하는 게 저의 역할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불편하신 이게 우려되는 거는 조문을 말씀을 해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반복하고 있지만 뭐 10조가 그런 우려가 된다. 1조에 어떤 작구가 문제가 된다. 이런 거를 써서 주시면 제가 이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어디까지? 아니 다음 주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예. 화요일 오후나 수요일 오전까지는 저희가 추가 보충도 화요일 오전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요? 화요일 오후 정도. 그러면 넉넉하게 수요일까지 네. 6시까지만 주세요. 저희 업무 시간이 수요일 6시까지 주시면 여기 전문위원님도 이제 그거를 검토를 하셔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예. 저희가 우리 저 전문위원님 시간 좋으실 때 한 30분 정도 태우러 올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연락을 아까 명함 주신 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좀 예. 김선 작가입니다. 전문위원님께 법률적인 네, 거에 대한 문제점을 주시고요. 저는 전문위원님이랑 이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꼭 말씀 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논의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요. 예. 아니 그렇죠. 그건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네네. 의원님 잠깐만 제가 요청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걱정을 하시는 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서대문의 어떤 부작용을 다들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 구체적인 강론적인 거는 제가 좀 문외한이다 보니까 그걸 다 떠나서 이제 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건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이 문화 다양성 조례를 만든 사례가 이제 광역 지자체가 이제 10군데 정도 있고 기초가 7군데가 이제 전국적으로. 그럼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이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지역에서 혹시 뭔가 만들어지기 전 이후에 어떤 아까 그 대구의 어떤 사례처럼 뭔가 분쟁이라든지 이제 이 이슬람 동성애 이런 분들이 뭐 좀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좀 있었는지가 제가 이제 그런 걸 다 알아보기가 좀 막막하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 있으시면 그럼 저희가 이 조례를 자구 수정을 부탁드리는 거 별개로 같이 좀 이 조례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뭐가 있고 주민 충돌 사례가 뭐가 있는지 따로 모아서 그 별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례 제정으로 이제 좀 달라진 어떤 사례. 조례 제정의 좋은 영향성. 제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전문위원님이 하시는 게 이제 검토 보고서를 써주시는데 거기에 이 내용도 다 들어갈 거예요.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다라는 것도 다 들어갈 거고 하니까 그 사례도 같이 취합해서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데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실례되네요. 앞으로 이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예, 저는 의원님 의정활동하시는 거 존중하고 예. 지지합니다만은 예. 의원님이 특수한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성장하시면서 네네. 느꼈던 신념이나 가졌던 사상 예. 그런 부분들을 법안으로 표출하시는 거 네. 이렇게 크게 반대를 하지 않는데 굉장히 조심하고 예. 우리 국민이나 네. 이익을 위해서 반하는 예. 그런 것들이 내가 우려하지 않게 예.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법률로 표출해버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수를 위해서 개선하고 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니까 네네. 그렇게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의정활동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셔서 이게 책 읽는 도시라고 제가 쓴 책이에요. 교보문고에서 정치
같이 사회 분야 스테디셀러가 됐던 책이거든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의 경험이라던가 그런 스토리가 오히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합리적인 그런 센스를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제 우려를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예, 굳이 그러면 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의원이 되고 제안을 받고 의원이 되기로 결심을 했을 때 제가 이 책을 썼던 경험이 되게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냐면 이 책은 시각, 청각, 지체, 다문화, 노숙인 그리고 이제 책과 관련된 뭐 서점, 출판사 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근데 제가 엄마가 지체장애이기 때문에 지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사실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졌었어요. 사실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제가 죄송하지만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의 책 읽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쓰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제가 되게 빨리 쉽게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그분들의 불편한 목소리를 이 책에서 쉽게 비장애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담아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좋은 평가를 받게 됐던 건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어머니가 화교시고 장애인이었던 게 제가 대학교 때까지는 저한테는 그게 핸디캡이었고 아픔이었고 힘듦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극복하면서 지금은 저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유니크함을 갖고 있다.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관점이다. 그래서 그 관점을 제가 의정 활동에 되게 녹여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거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거를 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아주 작은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조례에 담아내고 싶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이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제가 그 점은 심사숙고하도록 하겠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 또 진심 어린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고민해보고 저도 저희 팀들이랑 같이 논의를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비 오고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책성을 저한테 주실 줄 알았으면 저도 책을 좀 갖고 있을 거예요.